안녕하세요. 올라운드 재테커입니다. 오늘은 MSTY 회복 프로젝트 5번째 영상으로 5월 4주차 잔고 현황, 그리고 비트코인과 스트래티지 소식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번 주에는 배당 소득세 환급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개인 계좌와 다른 법인 계좌만의 메리트도 같이 정리해 드릴 테니 끝까지 한번 들어봐 주세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올라운드 재테커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가 한 걸음 더 가까워집니다. 가장 먼저 이야기할 이슈는 바로 배당소득세 환급 이슈입니다. 미스티와 같은 커버드콜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배당소득세가 무엇인지, 그리고 얼마를 부과받는지 다들 아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배당소득세는 주식의 배당금이나 커버드콜과 같은 ETF의 분배금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세율은 미국이 15%, 한국이 14%의 지방세 10%가 추가되어 토탈 15.4%입니다. 둘은 모두 원천징수됩니다. 만약 한국의 투자자가 미국의 커버드콜을 사서 배당을 받았다면 미국에서 이미 15%가 원천징수되고 한국에서는 추가 세금 징수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커버드콜이라는 상품의 특성 때문에 한 가지 특이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바로 배당소득세의 환급인데요. 왜 원천징수했던 배당소득세를 다시 돌려주는 걸까요? 미스티를 예로 한번 들어보죠. 분배금은 앞서 말했듯이 지급 시점에 미국의 배당금으로 보고 현지 세율에 따라 15%를 원천징수합니다. 그런데 연말 이후에 일드맥스사가 세무 성격을 확정하면서 해당 분배금이 보통의 배당인지 아니면 배당이 아닌지를 구분하게 되고, 만약 ROC, 즉 자본환급으로 분류가 돼서 보통의 배당이 아니라고 판단하게 되면 이는 안 내도 될 세금을 낸 것이라 환급이 되는 구조인 거죠. 이런 ROC 비율에 따른 배당소득세의 환급은 우리나라에는 없는 제도라서 국내 상장 커버드콜은 이런 환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에서만 하는 제도인 거죠. 그러면 2025년에 미스티의 ROC 비율은 얼마였을까요? 아래표는 지난 2025년 1년간 분배금 지급일별 ROC 비율을 정리한 것인데요. 뭐 볼 것도 없이 분배금 전액이 ROC였습니다. ROC 비율 100% 따라서 세금 15%가 전액 환급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환급받은 배당세 받으면 꽤 큰 금액이라서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그런데 개인 계좌로 받은 분들은 그런 기분을 느낄 새도 없이 바로 한국국세청의 회수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국세청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ROC 그런 거 모르겠고 당신 외국 주식에서 배당받았는데 외국에서 세금 안 냈으니까 우리가 우리나라 세법대로 15.4% 다시 떼갈게 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개인 계좌를 통해 투자하면 환급받는 것보다 안 받는 게 0.4% 이득인 웃긴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법인 계좌는 어떤가요? 법인 계좌는 개인 계좌처럼 국내 세법을 적용하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법인은 연간 결산 시점까지 과세가 이연되고 연말에 다른 소득들과 합산하여 손실과 비용을 제외한 최종 과세 표준에 법인 세율에 따른 세금 납부를 하게 되는 거죠. 비용 처리와 손익상계가 가능한 것도 이익인데 법인 세율도 배당과 주식 시세 차익이 2억 이하인 경우 9%가 적용돼서 개인이 공제도 없이 15.4%를 적용받는 것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결론적으로 미국 커버드콜 ETF는 금액이 크면 클수록 법인 계좌로 운용하는 게 여러모로 절세가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제 영상 댓글에도 보면 법인을 만드는데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이번 기회에 법인 만드셔서 개인금융종합과세도 피하시고 배당소득세 환급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어서 비트코인과 스트래티지 소식 정리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2월 바닥에서 40% 정도 반등하며 8만 달러를 넘겼다가 다시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승 채널 내의 변동폭에 있기 때문에 다시 반등이 시작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비트코인이 다시 상승할 것이라고 보는 이유는 먼저 트럼프가 밝힌 이란과의 평화합의 임박 때문입니다. 이 뉴스가 주말에 나오자마자 비트코인은 7만 6천 달러 후반까지 반등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모멘텀은 바로 클래러리티 법안의 상원 통과입니다. 클래러리티 법안은 하원은 이미 통과했고 2026년 5월 14일 상원은행위원회까지 통과하면서 법제화 가능성이 크게 올라간 상태입니다. 다만 본회의 60표, 상원 농업위 법안과의 조율, 하원안과의 최종 조정과 같은 허들이 남아있어 빠르면 여름, 현실적으로는 2026년 하반기 통과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입니다.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우리의 스트래티지는 5월에도 비트코인을 25,400개 매수했습니다. 4월에 56,200개에 비하면 절반 수준으로 줄기는 했지만 꾸준하게 매수해주고 있고 누적으로 843,738개가 되면서 전체 발행 가능 비트코인 2,100만 개의 4.02%에 달하는 물량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다시 말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비트코인 25개 중 1개는 스트래티지가 가지고 있다는 말인 거죠. 만약 아직 채굴되지 않은 100만 개를 빼고 이야기하면 비중은 더 높아져 4.2%까지 올라갑니다. 매수 평단가는 75,700달러가 되었고 현재가가 77,400달러로 평단가보다 소폭 높은 상태를 유지 중입니다. 그래서 엠나브는 1.19입니다. 연초부터 비트코인과 스트래티지 그리고 미스티의 수익률을 비교해보면 비트코인이 상승하던 시기에는 스트래티지와 미스티가 프리미엄이 크게 발생했지만 반대로 하락 시기에는 역프리미엄이 발생하는 모습입니다. 어쨌든 비트코인이 올라야 스트래티지고 미스티고 더 많이 올라간다는 이야기죠. 자, 이제는 바로 이어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미스티 투자 현황 리뷰해보겠습니다. 1억 원을 투자한 이후 월별 배당금 현황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26년 5월에는 아직 마지막 주 배당금을 받지 않았지만 세금 환급금이 들어오면서 세후 4,054달러를 실수령했고 25년 7월 이후 현재까지 세후 누적 배당 금액은 25,832달러입니다. 원화로는 환율 1,520원 기준 3,926만원 정도라서 이제 배당으로 39% 정도 원금을 회수하게 됐습니다. 비트코인이 잘 오르던 시기에는 스트래티지의 콜옵션 가격이 오르면서 배당금이 올라갔는데 다시 비트코인이 하락하자 주배당금이 0.3달러대로 뚝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클래러리티 법안과 종전합의 그리고 금리 인하가 이루어져서 주배당금 1달러 시대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1억 원어치 미스티를 매수했던 계좌의 잔액은 4,740만원으로 지난 리뷰 시점보다 300만원 정도 평가 금액이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계좌에서 5월에 추가로 220만원을 인출하면서 총 인출 금액은 1,271만원이 되었고 나머지 배당금은 미스티와 테슬라의 수량을 늘리는 데 사용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총 잔액은 6,010만원으로 원금 1억 원 대비 수익률은 마이너스 40%입니다. 앞으로도 저의 전략은 배당금을 통한 재투자입니다. 이번 달에는 배당환급금이라는 재원이 추가로 생겨서 더욱 적극적으로 매수해 볼 생각입니다. 재투자 종목은 테슬라와 미스티로 테슬라를 통한 오버퍼폼 수익률을 노리고 미스티 수량 확보를 통한 배당금 증액도 동시에 노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번 주 어떻게 대응하셨나요? 미스티를 매수하셨는지 아니면 QLD나 구글 같은 성장성이 좋은 주식을 투자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다양한 의견 남겨주시면 전략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리해드린 내용 다시 한번 요약할게요. 비트코인은 이란 전쟁의 종전압의 임박과 클래러리티 법안 순항으로 인해 상승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 계좌를 활용한 덕에 배당세 환급금을 온전히 재투자에 활용할 수 있게 돼서 미스티 수량도 늘고 배당금도 더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힘든 터널 구간은 다 지난 것 같습니다. 모든 미스티 투자자분들 힘내시고 더 좋은 전략 함께 고민해보시죠. 그럼 여기까지 올라운드 재테커였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유망한 국내와 미국 ETF들 정리하고 소개하는 영상 올려드릴 테니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